사랑하는 조카에게. 며칠 전 나는 바울로라는 병자를 치료하러 갔었단다. 그는 유대인 출신의 로마 시민이었는데 교양 있고 상냥한 사람이었지. 듣기로는 그 사람은 카이사레인가 뭔가 하는 동부 지중해의 지방법정에서 고소를 당해 이곳까지 끌려왔다고 하더구나. 그가 신민과 법에 반하는 선동을 한 야만적이고 난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직접 만나보니 그가 매우 지적이고 정직하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소아시아의 군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내 친구 한 명이 바울로가 에페소스에서 이상한 신에 대해 설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단다. 나는 바울로에게 이 말이 사실인지, 우리의 사랑하는 제국에 반역을 꾀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말한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말들을 하더구나. 나는 그 사람이 열 때문에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의 인물 됨됨이가 내게 큰 인상을 주었기에 며칠 전 그가 옥스티아 길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몹시 언짢더구나. 그래서 너한테 이런 편지를 쓰는 거란다. 네가 혹시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으면 바울로가 이야기했던 그 이상한 유대인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봐 주기 바란다. 너희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점점 더 흥분하고 있고 그중 몇몇은 새로운 왕국,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왕국에 대해 공공연히 말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나는 이 모든 소문의 진상을 자세히 알고 싶구나. 너를 사랑하는 아저씨, 아이스쿨라피우스 쿨텔루스. 존경하는 아저씨께, 아저씨의 편지를 받고 부탁하신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2주 전 저희 부대는 예루살렘에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은 지난 100년 동안 몇 차례의 반란이 있었던지라 도시의 옛 모습은 그리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이곳에 있었고 내일이면 몇몇 아랍족들이 골치를 썩이고 있는 페트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저씨의 질문에 답할 시간은 오늘 저녁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주 자세한 보고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도시에 사는 많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확실한 정보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행상이 막사에 왔습니다. 저는 올리브를 몇 개 사면서 젊어서 죽음을 당한 유명한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골고타 언덕으로 처형 장면을 보러 갔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처형은 유대민족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답니다. 그는 저에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메시아의 친한 친구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라면서 그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요셉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기억 많은 또렷해서 마침내 그에게서
제가 태어나기 전 소란스러운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꽤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황제 티베리우스께서 권자에 계실 때 이곳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는 폰티우스 필라테라는 총독이 재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셉은 이 필라테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장관으로서 버젓한 평판을 남긴 걸 보면 그는 벅 정직한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783년인가 784년에 필라테는 한 반란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어떤 젊은이, 나자렛에 사는 한 목수의 아들이 로마 정부에 대해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많은 정보를 듣고 있던 정보 장교들은 이상하게도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조사한 끝에 그 젊은이는 훌륭한 시민이며 그를 고소할 아무런 혐의점도 찾을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말에 따르면 유대교 신앙의 완고한 지도자들은 무척 당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히브리인 대중의 신망을 얻고 있는 그가 몹시 싫었던 것입니다. 나자렛 사람, 그들은 필라테스에게 이 이름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나자렛 사람은 그리스인이든 로마인이든 심지어 팔레스타인이든 떳떳하고 고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세의 고대 율법을 공부하면서 평생을 보내고 있는 유대인 남편이나 선한 사람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했습니다. 필라테는 이러한 주장에 감명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원 주위에 몰린 군중들이 그 젊은이를 위협하고 그 추종자들을 죽이려 하자 그 젊은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를 구금하기로 했습니다. 필라테는 이 분쟁의 진짜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직자들에게 도대체 불만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직자들은 한결같이 이단자, 반역자라고 큰 소리를 치며 무섭게 흥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말에 따르면 마침내 필라테는 여호수아, 나자렛 사람의 본명인데 이 지방에 사는 그리스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신문하기 위해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예수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설교했다는 위험한 교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정치에 대해서는 결코 말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자기 형제처럼 여기고 모든 생물의 아버지인 유일한 신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필라테는 스토아 학파와 그 밖의 그리스 철학에 꽤 정통한 사람이었는지 예수의 말에서 어떤 선동적인 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낸 바로는 그는 이 부드러운 선지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시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처형을 계속 연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직자의 부추김을 받은 유대인들이 경노하여 광란 상태를 연출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소요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로마 병사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필라테가 나자렛 사람의 교의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투서가 카이사레에 있는 로마 당국에 날아들었습니다. 필라테는 제국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소환되어야 한다는 탄원서가 도시 전역에 나돌았습니다. 아저씨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리들은 외국인들의 공공에 난 분쟁에 끼어들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마침내 필라테는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매우 기품 있고 자기를 미워한 사람들을 용서했던 예수를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군중들의 악에 바친 욕설과 비웃음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상이 요셉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말을 하는 내내 그 늙은이의 뺨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떠날 때 그에게 금화 몇 잎을 주었지만 그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며 한사코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아저씨의 친구 바울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그는 바울로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성직자들이 늘 말하는 여호와와는 상당히 다른 사랑과 용서라는 신의 말을 전파하기 위해 지적인 직업을 버리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노예들을 향해 너희들은 모두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식들이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저희 답장이 아저씨의 질문에 어느 정도 흡족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국가의 안위에 관한 한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로마인들은 이 지역 사람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저씨의 친구 바울로를 죽였다니 유감입니다. 고향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아저씨의 충실한 조카 글라디우스 엔사 올림.